지난 12월 3일 날 시장님한테 그 명예시장 위촉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같은 날 밤에 비상계엄 선포가 있어가지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위촉을 받았고 밤 10시에는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1년 동안에 맡은 이 업무를 잘 해가지고 잘 키워서 정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매력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잘 홍보해서 문제가 돼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가지고 정말 우리 서울에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게 만들고 오시는 분마다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한번 해가지고 우리 서울 시민들이 택시 기사부터 밖에서 김밥 팔고 있는 할머니까지 그 다음에 호텔부터 여행사, 식당, 레스토랑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여러가지 그 활동도 하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좀 큰 도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한 나라의 미래라고 봅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를 올리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3, 4년 전에 코로나 직전에 국가 브랜드 가치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대학교에서 만든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나라가 7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 어디를 방문하고 싶으냐, 이름만 들어도 따뜻하고 정말 꼭 가고 싶은 나라 어디냐 했을 때는 뭐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뭐 스위스 이렇게 캐나다 같은 이름 브랜드 가치 있는 국가 사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한 국가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관광하면은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여유있게 잘 살 것이냐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관광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꼭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이 아닌 정치인도 그렇고 어떤 학자도 교수도 리더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국가 홍보를 위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관광 분야에 있는 사람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정치인들부터 해서 나라의 리더들부터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이것이 바로 나라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나는 서울 사랑한다에 대한 말은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나라를 홍보 마케팅을 열심히 해야 그것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그 나라를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 국민들이 더 잘 살 것이다. 국가 브랜드 가치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광업의 의식 개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냐? 관광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서 강의도 하고 스피치도 하고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이 관광이라는 산업은 그냥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산업이다, 사업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는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기억하시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저는 그때 터키, 지금 이런 튀르키예의 연락관이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하게 됐는지. 물론 아주 옛날 얘기지만 들어보니까 우리보다 일본이 먼저 신청을 해놓고 FIFA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그때 IMF가 97년에 너무나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쯤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거는 우리가 하자. 옆에 있는 일본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무조건 빠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1년 8개월밖에 안 된 이 짧은 기간 내에 10개 축구장을 설계부터 토목까지 마무리해놓고 정말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수 있게 우리나라가 정말 2002년 한일 월드컵 너무 잘해봤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엑스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20년 전에 이 월드컵을 통해서 K 브랜드의 가치를 우리가 높였고요. 그 다음에 15년 전부터는 K 드라마가
전 세계로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10년 전부터는 K-팝이란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정말 너무나 멋지게 아름다운 그 춤과 그 다음에 드레싱과 그 다음에 내용까지 가사까지 만들어서 정말 K-팝, K-드라마, K-브랜드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저희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데, 제가 작년 UN 그 세계 UN 그 관광 특구 기구의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13억 명 정도 사람이 여행했답니다. 재작년입니다. 그 다음에 2024년에는 한 15억 명 정도가 전 세계를 다녔는데, 그럼 우리나라, 우리 서울을 봤을 때는 이 숫자들이 서울시가 2023년에는 1100만 명 정도 됐고요. 2024년에는 1320, 물론 왔다 갔다 한 사람들까지는 한 1600까지 얘기 나와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깊이 보니까 공항에서 내리고 잠시 나왔다가 6시간 뒤에 트랜sit 갈아타는 사람 빼고 정말 1박이라도 하루 정도 있는 사람들은 132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숫자를 봤을 때는 세계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15억 명 중에 한 1300 정도가 우리 서울을 방문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아직 1% 정도도 안 되는 숫자인데, 조금 우리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우리 서울을 좀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움직여야 이 숫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우리 그 UN 세계 관광 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요새는 또 미국이나 유럽인들도 아시아 쪽 국가를 많이 방문한다는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국가들이 관광객 숫자가 많이 올라갔다. 저도 터키 출신이기 때문에 작년에 4,500만 명까지 튀르키예를 방문했고, 두바이, 그 다음에 이태리, 프랑스, 뭐 스페인, 그리고 영국, 옆에 있는 일본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나라들을 방문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더 열심히 하면은 더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들의 답은 바로 우리 서울시의 관광 쪽에 있는 관광 분야에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우리 서울시 관광협회, 그 다음에 재단, 서울시들이 같이 풀어가야 되는 숙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옛날에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1년에 여행하는 사람 숫자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답은 이제는 SNS가 있고 소셜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여행한 사람이 자기가 여행했던 것을 찍고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있는 나라 사람들도 이제 여유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뉴스 같은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누가 어디 갔으면은 바로 올리잖아요. 그것을 보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바로 자신감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나라에 여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도 이 관광산업은 작년에 있었던 15억 명이 금년 목표가 2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한 20억 명 정도가 전 세계 여행을 다닐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 여행 관광 관련된 제일 힘이 있는 기관 기구의 그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럼 20억 명 정도가 여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 도대체 과연 몇 프로 정도가 우리 서울시를 방문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은 좁고 돈을 벌 수 있고 관광객이 많고 숫자가 오르고 있는데, 그럼 그 중에 몇 명이 우리 서울시를 방문할 것이다 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숙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저도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이 짧은 기간 안에 저도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선배님들도 만나고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선배님들의 경험을 듣고 저도 나름 저에 대한 전략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오신환 명예시장님 이 첫 일성을 아마 우리 언론인분들 잘 들으셨죠? 정말 이 거침없고 이 놀라운 인사이트 다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신환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온정적인 마인드, 그다음에 거기에 비판적 사고까지도 잘 이렇게 버무려져서 이렇게 이제 절묘하게 좀 균형 잡혀 있는 그런 정연한 논리가 사실 우리 서울관광뿐만이 아니고 우리 산업 전체에 이렇게 잘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히는데 일조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분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 보면 격려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정말 바늘처럼 따가운 아픈 그런 이제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격없이 편하게 자연스럽게 짧은 질문과 짧은 답을 통해서 오늘 간담회를 좀 풍성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말을 줄이고 네, 이제 편하게 우리 언론인분들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가 그래도 이 관광 명예시장에 글로벌을 붙였다는 거는 네네. 아무래도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피력을 좀 많이 안 하셨나 싶어요. 제가 따로 묻진 않았는데, 네. 근데 얘기 듣기에는 얘기가 어차피 서울시가 시장님의 3천만 명 유치에 대한 이 전략이 사실은 아주 대단한 전략이거든요. 이게 쉽지 않는 거지만 가능하다. 근데 그것을 하려면은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이때까지 오지 않았던 국가들도 많습니다. 특히 남미 쪽을 봤을 때는 거의 우리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중동은 지난 3년 전부터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유럽도 많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봤을 때는 동남아 쪽에 중국,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일본, 태국, 필리핀 거의 관광객들을 보니까 대다수가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글로벌하게 조금 더 해외 많은 나라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에 맞게 저를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물어볼 수 없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약간 그 글로벌 추가된 이유는 아마 조금 더 다양성이 있는 국가들로 한번 해보자. 좀 많은 나라에서 올 수 있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추가 질문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시는 거니까 네. 요 전에 하셨던 선배들이 계세요? 네. 작년 그 재작년 계속 이제 네. 서울 관광 명예시장을 하셨던 어떻게 선배들하고는 어떻게 좀 만나서 또 자문도 좀 구하시고 그랬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거의 12월 한 달 동안에 그 선배님들 다 만났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명예시장으로 그 전에는 명예부시장 타이틀도 있었다가 그때 양무승 회장님이 하셨을 때는 명예부시장 타이틀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하용 시장님 할 때는 일단 명예시장, 그 다음에 베이노 시장님 명예시장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저 바로 전에 직전에 6기 할 때 우리 진홍석 명예시장님이 계셨습니다. 이 네 분 제가 거의 3시간씩 만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같이 얘기했고 저는 후배 선배님들한테 정말 듣고 싶은 얘기도 많았고 어떻게 그동안 했는지 그 네 분 중에 두 분은 2년씩 하셨고요. 두 분은 1년씩 하셔서 거의 지난 6년 동안에 명예시장 하신 분들인데 정말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었고요. 그 외에 제가 이 분야에 계시는 교수님 한 두 분도 만났고 그 다음에 우리 협회, 관광협회 우리 박준옥 부회장님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 관광재단의 길기현 대표님도 제가 세 차례로 만나서 같이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께서 예전에는 관광 쪽에 있었다가 이제 비서실장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우리 국장으로 오셨는데 국장님 제가 두 번을 뵈서 같이 식사도 한 3시간 정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제 배워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저의 역할이 제가 업계하고 그 다음에 기관 그리고 우리 협회 많은 서울시 의회의 중간에서 이제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저는 또 이제 서울시 의회의 그 의장님하고도 한번 인사를 한번 드렸고 거의 15년 전부터 아는 그 최호정 우리 의장님 제가 우리 서초구에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서초구에 계셨을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있는 선배님이시고 그분도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방문하면서 명예시장 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기분 좋게 말씀하셨고 제가 2월 달에 직접 다시 한번 방문을 해드리고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 계시는 그 대표님들, 호텔 대표님들, 레스토랑 대표님들, 여행사 대표님들 많이 만났고 아무튼 지난 한 달 반 동안에 나름 아직은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 파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역할이 뭔지 1년 동안에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뭐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제가 찾기 위해서는 선배님들을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분 만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서울시 관광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평가가 나와야 과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평가와 생각하시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이제 지난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약간 정치적인 부분과 이제 항공사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죠, 사실은. 왜냐면은 해외에 홍보가 많이 됐어요. 안 좋은 홍보가 바로 그날 밤부터 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유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제 사업 파트너분들도 저한테 전화 와서 괜찮냐, 가족이 괜찮냐, 대한민국의 서울에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홍보가 아쉽게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달이 제가 레스토랑 사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7년 만에 최악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정말 지난 12월 달, 특히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래도 12월 달 되면은 송년회도 많고 정말 행사가 많고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매출로 봤을 때는 12월 달 매출이 1등이었어요. 12개 달 중에.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한정식, 뭐 외국 서양 음식점 대표님들 만나면은 거의 똑같은 얘기 나왔는데 정말 최악의 제일 안 좋은 매출들이 나왔습니다. 호텔들도 사실은 12월 3일 이후에 바로 그 달, 그 다음에 이번 달, 다음 달 말까지 지금 취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2025년에 목표하고 있는 관광객 숫자, 여러 가지 수익 부분 봤을 때는 앞에 있는 12월 달이 안 좋게 지났기 때문에 1월, 2월, 3월 중순까지는 아마 안 좋게 갈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여행 분야가 그 패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단체가 많았지만 지금은 단체가 20%, 이제 개인 여행은 80% 돼버렸습니다. 개인이란 거는 혼자 아니면 둘 오는 여행인데 그러면은 단체 여행할 때는 단체장이나 여행사 대표가 괜찮습니다. 한국은 지금 안전하다 하면은 사람들은 믿고 이제 한국에 올 건데 근데 개인 여행, 자기 부부, 애인 아니면 혼자 오는 사람들은 그날 뉴스를 보고 아니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기야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가지 말자 하면은 그럼 50%가 이제 나머지 50%를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취소의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이 정말 우리 서울시 관광에 큰 약간 피해를 준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물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울고 뭐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치 문제든지 이 사고 문제는 물론 사고 날 때 이런 이유가 있을 때는 그 돌아가신 분도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근데 큰 영향은 사실은 관광객한테 많이 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일이 하나만 있어도 사고 하나만 나도 안 좋은 일이 하나만 나게 되면은 정말 수십만 명에 해당되는 관광인들한테 큰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됐고요. 질문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서울시는 가지고 있는 많은 매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정말 그 매력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국가 브랜드 가치가 계속 지금 어느 정도 위에 있기 때문에 탑 10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어도 저희는 계속 움직여야 되고 계속 파이팅을 해야 되고 열정 있게 우리가 새로운 계획들을 만들면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움직이게 되면은 저는 서울시에 단장 3천만 명이 안 돼도 일단 금년에는 작년에 있었던 1350을 넘어서 금년에 한 2천만 명 정도를 빨리 만들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초대 글로벌 자가 붙었습니다.
초대 글로벌에 부추긴 건데 지금 저 오신환 회장께서는 음식업에 종사하고 계세요. 네. 뭐 숙박이든 그 다른 여타 그런 것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오 시장한테 오세훈 시장한테 그 건의를 하고 역할을 어떻게 해나가실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지지난주 금요일날 시장님하고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만 계획이 돼 있었는데 3시간 정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바로 제 옆에 계셨는데 시장님한테 드린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님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셨는데 명예시장이라는 자리를 주셨는데 저는 그동안 한 달 동안 선배님도 만났고 18년 거의 17년째 업계에 지금 시장에 제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작지 않다.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은 저 같은 사람을 만약에 중간에서 두셨으면은 저한테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서울시 입장에서도 어차피 그 관광체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오신 국장님도 사실은 경험도 많고 나이도 정말 저 동갑이고 저희 서울대하고 그 여러 가지 좋은 그 공통점들이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만났고 식사를 한번 같이 길게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같이 계시는 과장님들도 그런 분들이시고요. 우리가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는 쉽게 거절을 하지 않을 것이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자, 저는 세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서울시가 있고요. 그렇죠? 물론 서울시 의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STO가 있고 STA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업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업계, 이제 레스토랑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호텔들이 있고 유람선도 있고 정말 딱 훌륭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세 개 팀 사이에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의견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그대로 받고 전달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필터링 해가지고 중간에서 그냥 뭐 레터만 갖다 주는 사람이 아닌 만약에 기자님들이나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100가지 아이디어와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의견이 있는데 제가 그 100가지를 일단 들어주고 제 경험과 제 생각에는 이 100개 중에 80개는 정말로 돼야 됩니다. 20개는 지금은 좀 약간 좀 아니고요. 이 80개를 제가 가지고 직접 국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제 옆에 계셨는데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역할을 제가 할 테니까 이걸로 좀 보시고 그냥 중간에 뭐 보고해주는 뭐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정말 저의 노력과 경험을 같이 믹싱해가지고 시장님 이 100개 제가 받았는데 정말 7, 80은 정말 괜찮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서 나올 답은 7, 80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60도 괜찮고 50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 팀 사이에 우리 서울시 의회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앞서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우리 재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협회 서울시관광협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단체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들어주고 그것을 정말 같이 제가 상의를 하면서 뭔가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와 국제 제육 부분에 좀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 그 유치가 단장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금년, 내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지난 2개 안 좋은 사건이 없었으면은 우리들의 얘기는 금년 목표가 2천만 명 넘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2천만 명 만약에 넘게 우리가 했었으면은 그러면 내년, 내후년쯤 되면은 이 숫자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왜냐면 관광객들은 우리도 20년 전에 봤을 때는 350, 400, 600밖에 안 돼 있었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번 숫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 숫자가 옆에 있는 중국, 일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0, 1000이 안 됐었어요.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 우리가 2000 됐다?
내년에는 상존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아무도 관광객들은 미리 알리지 않아요. 여러분 나 이제 한국 간다는 이런 동고 안 합니다. 가치도 있지.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 호텔이나 인프라 얘기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제일 반대하는 게 뭐냐면은 오게 만들어 놓고 무조건 그 오고 있는 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해결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 3천만 명이 너무 힘들어요. 인프라가 없고. 맞아요. 코로나 때 호텔이 30% 문 닫았습니다. 오버부킹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표님 3천만 명이 단장 바로 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가 아까 월드컵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은 18개월 만에 10개 월드컵 수준에 맞는 축구장을 만든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대단하게 정말 월드컵을 다른 옆에 있는 일본하고 저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 끝났을 때 그 FIFA 회장님하고 저희가 미팅 자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일본에서는 월드컵 개최가 됐었고 대한민국에서는 온 국민들이 했다는 얘기가 FIFA 회장 말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좋은 말씀. 인프라가 지금 준비 안 돼 있다? 그것을 먼저 보시면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호텔 짓는 게 땅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관광객 3천만 명을 오게 만들어 놓고 2,000, 2,300, 2,500 이게 다 타이밍이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똑똑하니까 바로 호텔이든 숙박이든 뭔가든 간에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00만 명이라는 뜻은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300만 원이란 그 금액은 제가 좀 전에 그 재단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인데 제가 아까 데이터를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26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1,320만 명 곱하기 200만 원 넘었습니다. 거의 300. 물가 대비 그런 거예요? 네, 비행기 비용 빼고요. 비행기 비용 빼고 국내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 관광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아, 이것도 대단한 얘기예요. 의료 관광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300 훨씬 넘어요. 왜? 너무나 돈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은. 근데 의료 관광은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작년에 1,350만 명 외국인 관광객 중에 65만 명이 서울에 오신 분 중에 의료 관광 부분인데 그 사람들을 쓴 돈을 추가되면은 약간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거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300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는 300만 원은 정말 우리가 만들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7박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대표님. 7박이 저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3.8이에요. 거의 4박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파이팅하게 되면은 7박을 만드는 게 사실은 쉽지 않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약간 나이트에 놀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낮에만 여행하고 그날 밤 11시에 가는 사람 엄청 많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터키 항공, 싱가포르 보니까 비행기 시간이 밤 10시 40분, 11시 20분 아니면 00시 20분 비행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서 놀다가 네. 그 비행기를 타려면 몇 시에 나가야 합니까? 일단 7시 정도는 이제 최소한 출발해야 되는데 제 말씀은 그래도 우리는 조금 야간에 콘텐츠를 좀 늘리게 되면 혹시나 수많은 외국인 중에 몇 명이라도 오늘 좀 자고 내일 가자. 오늘 좀 밤에 놀다가 가자는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70 마지막으로 하라고 좋습니다. 70%의 재방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딱 이것만 마음에 걸립니다. 이것이 70%가 정말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컨텐츠가 많아져야 돼요. 이번에 금년에 오신 터키 분이 2-3년 뒤에 다시 오게 만들려면은 이거는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해요. 이럴 때는 싱가포르하고 두바이가 최고의 나라들이에요. 도시들입니다. 왜? 5년 후에 갔는데 새로운 거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재방문은 가능해요. 70%. 근데 저는 우리 서울시 금년에 오셨는데
과연 그분이 몇 년 뒤에 오실 수 있을까에 대한 이 퀘스천 마크가 약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 3377 중에 마지막 7만 조금 제가 마음에 걸리고, 아, 이거는 40에서 50 정도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질문이십니다. 서울시 관광협회가 이 시장에서는 정말 경험도 많고, 우리 그 박정욱 부회장님하고 이번에 새로 그 당선되신 우리 조태숙 회장님께서도 정말 경험도 많으시고, 협회가 60년 넘게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정말 그동안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저도 지금 15년, 16년째 우리 협회의 회원사, 그다음에 이사, 대의원이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서울시 관광협회랑 많은 협력과 교류를 하면서 시장의 목소리가 뭔지, 저는 물론 외식업, 식당업에 있지만 우리 여행업들이 지금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종합까지 해서 세 군데가 정말 힘든 시기에 있기도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 옛날에 있었던 그 여행 패션보다는 지금에 맞는 여행 그 문화가 뭔지 물론 다들 알고 계시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협회가 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박정욱 부회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정말 저도 저의 스승처럼 많은 것을 배운 선배님이시고, 정말 항상 시장에 계신 분들의 업계의 목소리를 정말로 너무 잘 전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야에서는 그 관광협회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단체 또 협회들이 있기 때문에 협회장님들하고도 아마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부장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협회장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런 자리에서 각자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이 아닌 직접 전달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소속이고 그 회장을 맡고 있는 그 GBA 코리아 글로벌 비즈니스 알라이언스라고 대한민국에 사는 외국인 사업가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한 5년 전에 창립이 됐고요. 지금 현재 50개 정도 나라에 한 200명 정도의 외국인, 한국인 대표들이 같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저도 배웠고, 협회 회장을 하면서 정말 인생에 정말 제일 재미있는 5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GBA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제가 명예시장이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좀 만들고 싶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수도 서울에 112개 나라 대사관이 있습니다. 대사관하고 정말 더 많은 교류를 하면 저는 지금 이 112개 중에 한 40개 정도는 대사님들하고 많이 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예시장 타이틀로 이 네트워크를 많이 좀 늘려서 112개 대사관 중에 최소한 한 60개 정도 대사관하고 대사님하고 많이 친해지면서 우리 서울시에 자기 국민들도 많이 올 수 있게, 사절단들도 많이 올 수 있게 좀 만들고 싶은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도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 서울에 외국인 인플루언서 분들이 우리 GBA 회원이기도 하고요. 외국인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그 비상 그 상황 이후에 시장님이 저와 우리 그 박정욱 부장님하고 분야에 계신 한 10분을 급하게 부르셨어요. 12월 15일인가요? 그때 중순쯤에 관광 쪽에 너무나 지금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해서 한 10분 정도가 갔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단장 서울시가 1분, 2분짜리 하나 만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는 안전하다, 문제 없다. 거기에다가 시장님도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이 동영상 1, 2분짜리를 국내에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한 600, 7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인재들이거든요. 한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 말로 정말 팔로워가 많은 이 친구들이 계속 뭔가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바로 부시장님께서 제가 제안했던 이 부분을 바로 잡아가지고 다음날 거의 한 200명 정도의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그 자료, 시장님의 말씀, 동영상 이거 빨리 가가지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자기 채널에서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안전하다. 서울에 오실 분들은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좀 더 우리 협회에도 사실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외국인 인플루언서 유튜브 채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서울시를 더 많이 잘 알릴 수 있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시장이 되면 이것만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이슈 중에서 이 5가지 이슈 중에서 이거는 임기 내에 반드시 뭔가는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시장이 되시면서 지금까지의 그냥 평범했던 관광업계의 일원으로서의 활동과 지금은 대표성을 어느 정도 가진 그런 위치에서의 활동은 사실 틀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핵심적으로 하시고 싶은지.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 하셨고요. 아까 제가 이 5가지 꼭 임기 동안 1년 동안에 꼭 하고 싶은 거를 사실은 많지만 그 중에 말씀처럼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그 이후는 어차피 저는 항상 서울에 있을 것이고 우리 관광협회의 대의원으로서는 열심히 활동을 할 테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 안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1년 사이에 저는 일을 2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각 기관과 서울시와 이 사이의 역할이 가교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의 일 중에 거의 50%를 제가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뭔가 제 아이디어, 제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나 그 다음에 업계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일의 50%로 봅니다. 그 나머지 50%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5가지입니다. 더 많지만 이거는 너무나 얘기하기가 좀 의미가 없으니까. 자, 아까 제가 대사관 관계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3번째, 의료 관광. 정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대한민국을, 서울을 아무도, 누구도 카피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분야, 이 분야예요.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수출길이 지금 많이 막혀 있어요. 중국 때문에 정말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들 거의 똑같이 만들면서 거의 반 가격에 저도 무역업을 20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싸게 아무리 좁은 조건에 제한을 해도 상대 외국에 있는 바이어가 비쌉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제 무역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든 상태예요. 근데 저 명예시장으로서 네. 지금 의료관광 말씀하시는데 네. 저희는 수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질문을 답을 드릴게요. 연결이 될 수 있는 좋아요. 서울시는 없어요. 네. 그래서 3번째에 보시면은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의료 관광은 병원만 하지 않고요. 이제 여행사, 레스토랑, 호텔까지 조인을 해가지고 한 팀으로 같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기 3번째 보시면은 그 제안이신 거죠? 제안이죠. 예. 제안이고 회장님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님. 왜냐면은 병원이 열심히 홍보해서 사람이 와요. 피부과, 성형외과. 근데 그 사람이 여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이 결정합니다. 병원에서는 신경 쓰지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오신 분을 여행도 시켜줘야 되고 쇼핑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커넥션이 잘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사가 외국인을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온 외국인이 피부과를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셨는데 6박 7일 있었는데 그 사이에 병원에 대한 홍보 마케팅이 잘 돼 있으면 누구한테? 여행사 업체가 그것을 알리면 혹시 이거 어떠세요 하니까 6박 7일 동안 있는 분이 그 사이에 4시간 정도는 강남에서 피부과를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부과가 여행업계한테 수수료를 줍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럼 돈을 벌게 돼요. 세 번째, 쇼핑이에요. 쇼핑 이것저것 가야 돼. 동대문 갔다가 강남 갔다가 이태원 갔다가. 근데 왜 외국인들이 쇼핑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를 가야 됩니까? 가는 것도 좋지만 그 플랫폼 안에 쇼핑까지 추가하게 되면 쉽게 주문해서 다음날 마른 나라잖아 우리나라가. 바로 다음날 자기 숙박하고 있는 호텔에 갖다 줄 수 있게 쇼핑까지 가능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행사가 일석삼조로 돈을 벌게 돼요. 자기가 데리고 온 손님이 미국과 갔다가 쇼핑까지 하게 된 거. 그러면은 이 두 분야가 저한테 수수료를 줘야 돼요. 반대로 병원에 왔던 환자가 그러면은 여기 사람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여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병원은 추가의 돈을 벌게 돼요. 이 사람은 쇼핑까지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하나 아니고 두 개 추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메디컬 투리즘이란 이 의료 관광 분야는 약간 부정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사이에. 근데 제가 이 플랫폼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병원만 돈 버는 것이 아니고 같이 버는 겁니다. 이분은 치료만 받으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인천 왔다가 바로 병원 갔다가 받고 가는 사람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작아요, 숫자가. 최소한 1박, 2박, 3박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있는 동안에 뭐 할 것인지를 우리들이 만들어야 다른 데 못 가게, 도망가지 못하게 이 관광객이 무조건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마이스 분야이긴 하는데, 마이스 분야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큰 대회를 그동안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도 했고 우리가 월드컵도 했고 큰 거. 근데 작은 거를 우리가 후보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심사위원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태권도, 그 다음에 K-팝, K-패션 여러 가지 한복도 이제는 옛날 한복이 아닌 이제 매일매일 입을 수 있는 약간 조금 너무 긴 거 아닌 약간 젊은 사람들도 입을 수 있는 개량 한복. 예, 그런 한복을 만든 패션쇼를 크게 만들어서 각 국가에 있는 전문 패션 디자이너 분들을 불러서 그렇게 매칭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K-패션도 잘 되지 않을까. 이거는 다 가능한 얘기들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대표님 질문에 이제 지금 계속 그쪽 얘기하고 있는데, 네, 예, 대표님 마지막 그 다섯 번째가 자꾸 얘기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1년 임기가 작긴 하지만 꼭 뭔가가 시작될 수 있도록 왜 필요합니까? 이제는 보세요. 5년 뒤면은 한국인 보스 기사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각 식당마다 설거지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호텔에서 객실 청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인이 어느 정도 이제 대학까지 나왔기 때문에 3D라고 하는 dirty, dangerous, and difficult 비즈니스들은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선진국의 운명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울 시간이 없고요. 빠른 시간 안에 방법을 세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꼭 필요한 인력들, 설거지할 사람, 조리할 사람, 호텔 룸 클리닝 할 사람, 그리고 여행업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에는 다른 언어로 되는 가이드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대한민국 젊은이가 이제부터는 외국어를 배우겠습니까? 이 시기에 다른 걸로 선택합니다. 전공은. 언어에 대한 그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울지 말고요. 국내에서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중에 한국어를 너무 잘하고 자기 나라 말 잘하고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친구들도 우리가 가이드를 키우면 됩니다. 항상 방법이 있어요. 울 시간은 없고요.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친구들이 한국에 살고 싶은데 고용하고 싶은데 외국인 중에 근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자리를 우리가 나중에 버스 기사도 외국인이 해도 되고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만의 약간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약간 거부감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벗어나야
우리나라도 글로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질문이 네. 있는데요. 일단은 그 GBA 코리아 회장으로서 그 외국인 사업가들과의 네트워킹 경험이 많으시니까 서울시 아까 관광산업 인프라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외국 자본 투자를 많이 이끌고 거기에 대해 투자 권유를 하신다면은 서울시 관광산업에 이제 투자할 만한 가장 큰 매력을 뭐라고 소개하실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중동에 제가 수출, 화장품 수출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바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요새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한국에 관심도 많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특히 중동 쪽에 그 펀드가 돈이 많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다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요새 뭐 영국의 뭐 맨체스터 시티 뭐 축구팀까지 인수하고 축구장까지 인수하고 그래서 이게 특히 외국 주식 펀드나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단장 올만한 사람들은 제가 중국 아니면은 중동밖에 없어요. 돈이 있는 나라가 지금 많이 해봤자 10개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 있고 빨리 결정하고 뭔가를 빨리 수많은 돈을 보낼 수 있는 나라 제가 보기에는 10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고 나머지 6개, 7개는 거의 다 중동 쪽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전에 제가 그 재단하고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 좀 많이 좀 집중하자. 특히 서울시를 알릴 수 있는 우리 재단에서 작년에 그 자카르타, 인도, 그 다음에 두바이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서울 인 두바이, 서울 인 인도, 델히 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도 두바이 행사 갔었거든요. K-팝 콘서트 있었고 완전 두바이 그 젊은 친구들이 쇼핑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정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금년에 투자가 될 만한 대표님 말씀에 맞게 말씀드리자면은 외국 투자 자본을 우리가 이끌어올 수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나름 예전에는 뭐 제주도 쪽에 많이 했었다가 약간 좀 말이 좀 많았다가 뭐 의심스럽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안전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중동 쪽에 있는 자금을 우리가 금융을 좀 이끌어올 수 있으면 정말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저는 리조트 부분이나 호텔 부분에 그분들은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료 아시겠지만 중동에 있는 거의 그 로얄 패밀리들이 몸들이 좋지 않고 우리나라에 많이 옵니다. 특히 서울에 와가지고 대병원, 대학병원에서 특히 암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만 예를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사우디하고 중동 쪽에 튀르키예에 여기 아시겠지만 트라브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트라브존. 옛날에 이일용 선수가 뛰었던 그 트라브존 도시가 있는데 트라브존 도시에 우순결이라는 산 한 몇천 미터죠? 그 국장님 아시나요? 한 1500m 정도 위에 높이에 호수가 있고요. 산 위에. 거기에 숲이 있어, 숲. 그래서 중동에 있는 6개 빅 6 국가의 의사들이 환자한테 당신 우순결 가시라고 씁니다. 우순결 가서 그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2달 좀 지내세요. 약간 처방장에 그거 쓰는 거예요. 우순결 가야 됩니다, 당신은. 우순결 가면은 거기 다 중동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수십만 명이 해마다 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도시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카타르 그 정부에서 큰 호텔을 짓고 거기에다가 호텔 투자를 한 거예요. 엄청 5스타 호텔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중동 쪽에 있는 그 의료 관광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피부나 그런 거 아니고요. 약간 암이나 뭐 약간 너무 진지한 그런 중환자들. 예, 중환자들 그런 그 병에 걸린 분들이 많거든요. 몸들이 안 좋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여기서 정말 치료를 잘 받고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냐면은 하나만 예를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캐나다 대표님랑 같이 두바이에서 한국식 피부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 사업에 대한 얘기인데 한국식 피부과예요. 무슨 얘기지? 아니 서울시에 외국인들이 와야 되는데 두바이에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 서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자 때문에.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 특히 중앙아시아 분들, 그 다음에 동남아 쪽에 계신 분들이 비자가 있고 쉽게 못 들어와요. 비자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못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병원에 올 수 있게 우리 피부과를 두바이에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우리가 작년에 계약을 해서 이번 3월달에 오픈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3년 전에 두바이의 부자가 와이프를 우리 서울에 보냈는데 성형수술 이것저것 3천만 원 쓰고 돌아갔는데 와이프가 너무 좋은 얘기 하니까 남편이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비스가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냐 했더니 우리 캐나다 파트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3년 전 얘기예요. 당신 만나고 싶다. 왜? 당신 너무 서비스가 좋으니까 같은 병원들 내 나라에 한번 만드는 거 어떠냐 해가지고 50억 투자해서 지금 3월달에 오픈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받으려면은 먼저 사람 오게 만들어야 돼요. 먼저 오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나 사람들 이마에 안 서 있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냥 다니고 있어 길거리에.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매출이 몇 조야. 지금 작금의 관광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도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외국인 유학생도 잠깐 말씀을 했어요. 20만 명 이상이니까. 20만 명. 예. 네, 비자 문제 많죠. 외국인 유학생 중에 많은 학생들이 밤에 알바를 이루는 데는 많아요. 맞습니다. 네,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비자도 그렇고 노래방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석침 예, 이런 오픈 얘기도 많이 있는데 저는 서울 관광 전략 캠페인을 이렇게 서울시나 서울시 시협하고 같이 다 해가지고 그런 캠페인을 만드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런 제목을 뭐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이라는 제목을 잡고 그런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짝. 예. 사실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좀 저한테 시간이 필요한데 시장님이 참석을 하실 수 있는 아침 조찬 포럼을 하나 지금 사실은 생각하고 있어요. 예. 여기 지금 목표에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 있었던 포럼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조찬 포럼이라면 시장님 같은 관광 전문가 맞습니다. 예, 포럼. 예. 이거는 뭐 아주 자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시장님도 정말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잘 들어주시고 저도 이제 알게 된 지 가까이 지난 지 아직은 2달째밖에 안 됐지만 어차피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의도가 있으신지. 근데 시장님께서 진짜 관광 쪽에 이 3377을 세우신 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누가 무슨 일로 왜 이 3이냐 왜 이거는 7이냐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했을 때는 거기서 나온 답은 참 중요한 답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심이에요. 시장님이 서울시를 정말 많이 홍보하고 많이 알리고 싶고 많은 분들 외국인들이 올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은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표시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물론 그 서울시 관광협회에서도 조태석 회장님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에 있는 그 리더분들하고 같이 모이는 거 공약에도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저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시장님도 바로 참석을 하실 수 있는 뭔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거는 제가 약속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런 포럼이 필요하다. 시장님께서와 같이 최소한 아침 식사 포함한 2시간 정도를 같이 보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바로 그 자리에서 리더분들이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나 선생님들, 대표님들이, 기자분들이 진짜 다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고 몇 개월 뒤에 다시 있을 때는 어떻게 됐냐, 뭐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뭔가 어떤 그런 모임, 그런 포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간단하게 한 말씀 네. 드릴게요. 이 계엄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오세훈 시장님이
관광 분야에 긴급 그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사실 보면 이제 간담회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현안을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뭐 전남이나 경북도나 이런 데 보면 그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갖고 관광진흥기금에서 특별 융자를 이미 발표를 해요. 아주 파격적으로. 경북 같은 경우는 연리 0.8%로 숙박시설은 12년 상한. 근데 영업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으로 7년 상한. 이런 조건으로 네. 0.8%면 사실 무이자거든요. 네네. 근데 서울시는 아직도 그 후속 대책은 안 나와. 명예시장님이 앞으로 그런 어떤 피드백 같은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그 가계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 예, 좋습니다. 네.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 이거가 네. 이거는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서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지 시장님 권위상. 대표님,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금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은 비상계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호텔, 레스토랑, 이게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70% 재방문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새로운 콘텐츠, 아까 말씀드렸죠? 50%, 나머지 50% 뭔지 아세요? 고객 만족도예요. 하스피탈리티. 만족을 해야 다시 오거든요. 지금 만족도를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재단에 부탁했어요. 이것 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한테 주셨길래 참 좋습니다. 하나만 부탁할게요. 만족도. 외국인 관광객이 나갈 때 인천공항에서 1000명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갔던 식당, 호텔, 여러 가지의 서비스 부분에 대한 만족도 몇 프로냐? 이유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식당에 기계가 있어요. 기계. 자기가 혼자 그 기계에서 주문하고 카드까지 하고 일어나서 가요. 대화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이게 정말 싫단 말이에요. 그 음식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인사하고 싶고 사진도 하나 찍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식당에. 없다고 합니다. 없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피라미드의 위에 많이 모여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래는 그 무료 칼러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식당에서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로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온다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식당업, 여행업, 호텔업 사장님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장 아니에요. 왜? 필요할 때 설거지까지 해요. 설거지까지 하는 우리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아는 호텔 대표님이 어느 날 토요일 날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앞에 호텔이 너무나 바빠서 2시간 늦었기 때문에 그날 토요일 날 숙박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손 올리고 룸을 청소했다고 합니다. 왜요? 200개 객실 있는 호텔의 대표님이 왜 룸 청소를 합니까? 왜? 무슨 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대표님들, 우리 협회, 재단 다 힘을 합쳐서 법무부, 이미그레이션 그쪽에 문체부 아니고 법무부이거든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안 만나고 결정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몰라요. 정말로.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외국인 인력 부분을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거의 한 60-70%가 답이 되고요. 나머지 30-40%는 해외에서 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설거지 할 사람. 이제는 호텔 프론트에 찾기 힘든 한국 사람이 없어도 필리핀 친구가 딱 거기 서 있으면은 영어 잘하지? 오기 전에 한국말 배우고 와야지? 왜? 호텔 손님 중에 95%가 외국인이잖아요. 한국말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필리핀 친구가 앞에서 예쁘게 여자 남자 딱 서 있으면서
오시는 분한테 영어로 얘기하면서 한국말도 잘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시기가. 그 시기에 맞게 저희가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최초 이제 명예부시장제가 있을 때 그때 당시 추신강 명예부시장. 그 다음에 추신강 부시장제가 2년 끝나고 나면서 정식으로 이제 명예시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첫 명예시장이 정하영. 2년. 두 번째가 양무승. 그 다음에 배인호, 지롱석 각 1년씩. 그래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제5대 공식 명예시장이 이제 되신 거죠. 예, 그건 좀 바로 잡아드리고. 예, 정말 1시간 30분이 지금 15분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예, 너무 놀랐고요. 가교 역할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업계에 있는 저로서는 제일 좀 감명적이었고, 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자체도 정말 감동적이었고, 어떤 뭐 과거의 명예시장들처럼 뭐 막연한 구성이나 또 너무 지나치게 강한 레토릭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그런 구상들과 답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의혹이 또 너무 과한 것에 대해서는 또 스스로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더 보기가 좋았고요. 아무튼 이런 고 시장님의 확신이 우리 시장의 왜곡된 상황을 정말 잘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거기에 좀 힘을 많이 몰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노파심이나 이런 기우들이 그야말로 현실을 잘 극복해서 정말 빛나는 시장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정말 협조하고 또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셨어요.